해가 떠야 사는 남자, 한국미래에너지 김유한 대표입니다. 오늘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이고 날씨가 상당히 덥고 8월을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계속해서 경기도 쪽에 출장을 가 있었고요. 물론 거기가 지금 코로나 4단계이다 보니까 2명 이상 만나지는 못하고 오후 6시 넘어서는요. 그래서 1대1로 2명이서만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계속해서 지금 저희 회사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뭐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미팅을 하는 도중에 그쪽이 경기도임에도 불구하고 약간은 좀 산골이다 보니까 휴대폰이 안 터져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전화가 안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주말에는 제가 또 개인적인 일이 있어 가지고 그 와이프가 지금 친정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와이프가 애가 지금 100일이 돼 가지고요. 그래서 100일 때문에 그 잠깐 주말에는 또 경상도 쪽에 가 있었는데 또 거기도 또 본의 아니게 휴대폰이 잘 안 터집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 일요일 날 오후 늦게 올라와서 다음날 지금 월요일이니까요, 출근을 하고 영상을 찍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주에도 상당히 지금 바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영상을 한 4개 정도를 연달아서 찍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중에 뭐 새벽부터 출근을 해가지고 오전 중에 여러 가지 이제 자료들을 만들고 뭐 이렇게 진행을 해서 오늘 영상을 4개를 찍을 예정이고요. 지금 다 자료는 준비가 됐고 지금부터 시작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 감안하셔서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태양광 회사 대표가 말해주는 태양광 이야기 50편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가중치 조정안이 확정이 됐죠. 그리고 앞으로 3년은 편안합니다. 유튜브 영상 48을 꼭 참조를 해줬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때 가장 좀 격앙된 목소리로 좀 화를 내면서 영상을 찍었던 것 같습니다. 가중치 조정안 관련해가지고 공청회를 연다라고 얘기가 나왔고,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은 화가 나기도 하고 좀 성질도 나기도 하고, 그래서 40편에서는 40화에서는 좀 성질이 난 상태로 영상을 찍었는데요. 근데 문제는 가중치 조정안이 확정이 됐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어느 정도는 수용이 됐다라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중치라는 게 어차피 3년 동안은 그대로 가고 3년 이후에 또 조정안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3년 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또 다 재정비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점을 미리 말씀을 해 두고 싶고, 여하튼 앞으로 3년간은 지금 현행대로 가중치 조정안이 진행이 됐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가중치 조정안이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태양광 에너지만 제가 가지고 왔고요. 나머지 뭐 풍력이라든가 뭐 해상 풍력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잘라내고 저희 태양광에 개정된 내용들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변경이 된 거는 기껏 해봐야 요거 0.8, 이게 대규모로 진행을 했을 때고 그렇고, 0.5 임야로 했을 때 그렇고, 임야는 더 이상 진행이 힘들다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두고, 그 다음에 유지 등 수면 부위에 설치하는 경우 1.6, 뭐 100km 미만, 100km, 뭐 3메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이 되는 건데요. 여기에 좀 빠진 게 발전 차액제도 전환 설비에 대한 뭐 그런 부분. 그래서 가중치 마이너스 0.1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것까지 또 설명을 드리기에는 상당히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다음 화면에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여하튼 그렇게 되는데, 원래대로라고 하면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100km 미만 1.4였죠. 그리고 100km 이상이 1.0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문제는 우리의 이야기가 조금 수용이 돼가지고 가장 이슈가 됐던 부분들이 요 내용들이었는데, 건축물 내용들이었는데, 이게 좀 약간 수용이 됐다라고 표현을 하기에는 좀 그렇고, 반발이 심해서 라기보다는 좀 그렇고, 40화를 좀 참고를 하면 아마도 내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큰 선거가 2개가 있죠. 대선도 있고 3월달에 6월달에 또 지방선거도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조금 염려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관계 부처에서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큰 선거를 앞두고는 뭐 변화를 하려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굳이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줘서 이렇게 변했다라는 거를 자화자찬하기보다는 좀 실질적으로 내면을 좀 들어가서 봐보면 약간은 그런 부분, 선거, 정치적인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여하튼 다행인 게 가중치가 건축물 태양광이 1.5 그대로 유지가 됐고, 100km 이상이어도 1.5, 3메가 이상으로 하는 부분들은 거의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서민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은 유지를 시켜줬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핵심 내용, 건물 가중치 1.5 유지 1에서 3메가까지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임야 가중치 0.7에서 0.5로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임야는 더 이상 뭐 우리가 건드려서는 안 되는 그런 지목인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임야 빼고 일반 전답에 할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을까? 더군다나 조례에까지 있는데요. 그래서 뭐 표준 거리안을 뭐 제시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고 임야는 건들 수 없는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유지 등 수면에 하는 경우 변동. 근데 요거는 우리하고는 조금 괴리가 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무슨 저수지에다가 태양광을 한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은 거의 좀 힘드니까 왜 공사 비용도 많이 들고요. 또 민원도 해결을 해야 되는 뭐 이런 상황인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우리하고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유지나 뭐 수면 위 이런 데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여하튼 그런 부분들이 대동소이하게 좀 약간 변경이 됐다라는 점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발전 차액 지원 제도 FIT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FIT가 지금 현재 농촌, 어촌 뭐 이런 거에 대한 FIT가 아니라 예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발전 단가가 한 300원이었다라고 하면 정부에서 한 300원 더 얹어가지고 600원에 사주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광 하기 초창기 때. 근데 이런 것들이 점점 지금은 완료가 돼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보장을 해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원래대로라고 하면 현물시장에서만 거래를 할 수 있게끔 했었는데 주 기기를 변경한 태양광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0.2 가중치를 마이너스를 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kW 미만이고 태양광을 운영을 했다라고 하면 가중치가 1.2였겠죠. 1.2 가중치였는데 예를 들면 주 기기 그러니까 태양광 모듈이라든가 인버터를 교체를 하고 진행을 다시 한다라고 하면 1.2 가중치가 1.0이 돼서 가중치 조정을 받고 진행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이 신설이 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분들이 FIT 적용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거의 극히 드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예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여하튼 그렇게 진행이 됐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 게 그러면 내 거 발전소는 20년 뒤에 어떻게 되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20년 뒤에는 어느 정도는 우리가 0.2 정도는 차감을 하고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또 어떻게 변할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꼭 한 번 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제시안이 나왔다라고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과 내용, RPS 의무 비율 상향한 조속 마련.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0%에서 25%로 확대됐다는 거는 다 알고 계시죠. 근데 10%에서 25%까지 상향 조정이 됐는데 내년부터 2022년부터 어떻게 상향 조정이 되고 2023년에는 어떻게 상향 조정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체계가 마련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조속하게 마련을 하고요. 22년부터 적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물시장 비중 감축, 장기 고정 확대, 장기 고정 거래를 확대를 시키겠다. 그러니까 현물 시장이 너무 단가가 싸다 보니까 장기 입찰을 조금 확대를 시키겠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상반기 때 2.05기가인가요? 가 장기 거래 입찰 물량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근데 하반기 때도 2기가 이상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정부에서 얘기를 한 거고요. 이 내용은 제가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어디에서 제가 발췌를 해가지고 왔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 제가 발췌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자부 에너지관리공단 쪽에 그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이 내용이 나와 있는 사실이고 그래서 하반기 때도 2기가 이상 물량을 지금 수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마 상반기와 비슷한 수준 아니면 좀 더 높은 수준으로 물량이 풀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기 입찰 물량이. 아리백 참여기업, REC 구매 재생에너지 인증. 그래서 8월 중 시스템을 마련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로 우리가 에너지 전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빨리빨리 추진을 하고 빨리빨리 조속하게 뭐 방안을 마련을 하고 조치를 취해야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 전환 시대로 갈 수가 있다라는 점을 한 번 더 강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렇고요. 본 궤도에 오른 신재생 에너지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해야 하는 신재생 에너지인데요. 가중치 조정을 통해서 더욱 박차를 가하고 대규모, 소규모 공존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대규모 발전소, 그러니까 공기업이나 대기업들이 진출을 해서 자가 발전소를 짓는 일,
혹은 자기네들이 운영을 하는 일에 대한 부분들도 기틀을 마련을 했고요. 왜냐하면 대규모 같은 경우에도 가중치 조정을 상향을 해줬기 때문에, 그리고 소규모도 어느 정도는 유지를 시켜주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공존할 수 있는 좀 계기를 마련을 해줬다라고 저는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단 앞으로 3년 동안만. 그래서 3년 뒤에는 또 가중치 조정안이 또 내려올 겁니다. 그때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다만 3년 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재정비라든가 정비 마련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떠한 뭐 패러다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멘텀을 좀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뭐 이런 상황인 거고, 그 안에 빠르게 좀 추진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 라는 점을 분명히 해두는 바입니다. 결론, 우리의 의견을 받아준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1.4 가중치 1.4로 내렸을 때 제가 얼마 정도 손해를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100km 이상이었을 때 1.5가 아닌 1.0으로 내린다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손해인가라고 봤을 때 엄청난 막대한 손해였던 거죠. 근데 뭐 업계, 뭐 저와 같은 뭐 태양광 업계의 사람들, 그 다음에 태양광 뭐 협회, 어떠한 뭐 사단법인, 어떠한 뭐 연합회,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서 과연 가중치를 그대로 현행 유지를 시켜준 것인가 라고 봤을 때 전혀 그렇지는 않고 뭔가가 다른 게 작용을 했을 것이다. 분명히 우리가 얘기했던 것들도 그들의 귀에는 분명히 들어갔겠죠. 근데 공청회 했을 때, 실질적으로 공청을 했을 때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걔네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건 거의 소기의 경익기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우리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거의 묵과하고 넘어가는 그런 상황들이 상당히 많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줬다기보다는 좀 대의를 위해서 어떠한 뭔가가 작용을 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 선거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표명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공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을 했고 앞으로가 문제이다 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에 장기 입찰이 2기가 이상 물량이 풀린다고 한들 과연 소규모가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할 것인가 라고 봤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거의 7대3이나 6대4 정도까지 대규모가 올라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도 솔직히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뭐 한 200메가 정도가 대규모 이렇게 해서 입찰을 받고 단일 부지였던 것 같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과연 하반기 때는 대규모 물량이 얼마나 쏟아질 것인가를 봤을 때 지금보다는 훨씬 더 높게 될 것 같고, 한간에 제 생각으로는 8대2, 그러니까 소규모 8, 대규모 2, 이 정도일 거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더 올라가서 7대3 혹은 6대4까지 올라올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소규모는 과연 가야 할 길을 어떻게 찾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좀 불안감들이 조금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하튼 그렇고요. 가중치 조정은 다행스럽게도 대동소이하고 앞으로 3년간 또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인 거고, 여하튼 가중치가 현행 유지되는 방향으로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걱정도 많이 하시고, 특히 저희 회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뭐 상황하고 접목을 해봤을 때 저희도 조금은 염려스러웠던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유지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나마 조금 안도가 되는 게 사실이고요. 지금 이번 주, 다음 주 해가지고 제가 계속해서 경기도 쪽에 출장을 가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조금은 힘을 가지고 일을 추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참 다행스럽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여하튼 가중치 조정안은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상당히 기분이 좋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독자 수가 1580명 정도 되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한 달에 한 10, 20, 30 뭐 이 정도를 계속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에도 기부를 하고 뭐 어디에도 기부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조금은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 뭐 이런 것들이 큰 힘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같이 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같이 기부하시게요. 감사합니다.